책상 옆 상담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어떻게 지냈나요? 진짜 연말이 됐는데 이제 한 조금만 더 있으면 한 살 더 먹는 그런 완전 연말인데. 그렇지만 내년에 만 나이가 풀린다는 소식을 듣고 왠지 보너스 같은 기분으로 그렇게 나이에 먹는 거가 약간 다른 연도에 비해 뭐 싱숭생숭하지 않네요. 어쨌든 뭐 앞자리가 바뀔 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날이 좀 추운데 어떻겠어? 요즘 이번 주에 진짜 제일 추웠잖아. 제가 그래가지고 난로를 샀어요. 난로? 네. 너무 난로?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오방 난로라고. 이게 직사각형인데 이렇게 사방에 난로가 불이 켜지고 위에도 불이 켜져. 그래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주전자 이런 거? 그거지. 골로 같은 거구나. 아무튼 근데 전기터라서 전기세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전기 난로야? 전기 난로인데 너무 추워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차라리 그냥 돈을 쓰고 말지. 너무 여름 인간으로서 이 겨울이 너무 괴로워서 그거를 사고 말았습니다. 지구야 미안하다. 여름에 그냥 에어컨 쓰는 것만큼 나올 거예요. 어차피 가정용 전기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한 면을 틀어놨을 때 4,000원이 든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5면이니까 4,000원 곱하기 5. 근데 다는 안 틀죠. 한 3개 정도 틀어요. 위에랑 이렇게 옆에 이렇게. 그럼 뭐 한 괜찮게 나오네요. 효율 대비하면. 네.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뭐 남도 또 그렇고 들으시는 분도 건강을 좀 걱정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뭐 별거 하진 않고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냥 뭐 하는 건 없고 똑같이 그냥 저희 음성 파일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네. 몰랐네. 나도 새로운 사실. 그래요? 그냥 똑같이 팟빵이랑 똑같아. 그냥 녹음 파일 올라가기만 하는 채널이 있는데 조회수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조회수가 한두 건씩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도대체 누가 듣는 걸까 이런. 잘못 클릭한 거지. 근데 그게 밝혀졌어. 누가 듣는 건지. 누구인데? 우리 지난번에 그 댓글 달아주셨던 오래전 그날 이분 있다고 했잖아.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유튜브에 또 찾아오셨더라고. 어머. 그리고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댓글을 아니야 우리 지인 아는 사람? 설마 저희 지인 중에 아는 사람 없잖아요. 방송하는 거. 맞아. 아니실 텐데 이런 댓글 남겼어. 들어봐. 낱낱의 이야기는 귀를 쫑긋 세워서 듣게 하는 매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오, 맞는 것 같아?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랑합니다. 그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유튜브까지 오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주 고마운 마음을 좀 가지고 있다. 팟빵을 아마 들으시면서 유튜브도 어떻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뭐 팟빵을 안 듣고 유튜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팟빵은 꼭 듣고 유튜브를 들으시길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댓글 또 읽었던 것 중에 왜 그 김이나리님 있다고 했죠. 네. 그게 김이나리가 우리가 그때 무슨 뜻일까 서로 추측을 했었는데 낱낱말이 결국에 맞더라고. 그러니까 김씨인데 김씨를 그냥 김이라고 발음을 한대. 약간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어렸을 때 뭐 별명 같은 느낌도 있고 뭐 그런 느낌으로 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낱낱은 별명이 뭐 있어 어렸을 때? 나 어렸을 때 별명이 없는 약간 그런 이름이 분명히 약간 특색이 없는 이름이어서 원래 어렸을 때는 이름이 특이해야지 별명이 붙잖아. 그죠. 단순하게 붙이지.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는 별명이 없었어. 크고 별명이 생겼어 그러면? 크고 생겼지. 고등학교 때부터. 뭔데요? 생겼지. 그냥 고등학교 때는 한 공간에 하도 오랜 시간 갇혀 있다 보니까 서로의 특성을 발견해 주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별명이 생겼던 것 같은데 만족하는 별명이었어 어쨌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 네, 요새 기억이 안 나. 벌써 노망이 드셔가지고 아이고 어쨌든 뭐 이렇게 잘 들어주셔가지고 뭐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오늘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 애니메이션 2부죠. 낱낱이 지난 시간에 나름 좀 인생에 대한 고민이나 뭐 철학적인 주제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소울 오랜만에 낱낱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서 또 재밌게 들었고 궁금해서 좀 찾아봤거든. 그러니까 흥행한 것도 흥행했고 그때 왜 이동진 평론가 그 말했잖아. 네. 그분이 이제 실제로 찾아보니까 5점 만점에 별점을 4.5점이나 주셨더라고. 엄청 높게 준 거거든요. 맞아. 한 줄 평으로 이런 걸 찾았어요. 이제껏 22편을 만든 픽사가 재발견한 일상이라는 불꽃의 바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근데 뭐 별점 봐도 뭐 되게 좋게 평가했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왜 몰라? 내가 이 영화를 저번 주에 설명을 잘해줬는데. 그래? 나는 바로 일상이라는 불꽃의 바다? 그래. 그거야 바로. 내가 길게 얘기한 그거를 한 단어로 압축을 하셨네요. 역시 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역시 낱낱은 또 조예가 깊어가지고. 근데 개인적으로 또 눈에 띄는 그 평론이 있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심규환님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썼어요 한 줄 평을.
살아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이라고 하면서 밑에 부연 설명을 눈물. 반짝이지 않아도 된다는 잘 될 거라는 낙관은 없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위로만큼은 더없이 따뜻하게 다가온다라고 했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이게 좀 와닿아가지고 그러네요. 딱 지금처럼 살기 힘들고 춥고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가져온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네. 저는 지금까지 팟캐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대충 중요한 적이 처음입니다. 애니메이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내 일상이다 보니까 내가 맨날 집에 가서 하는 게 없어. 그냥 밥 먹고 만화 보고 애니메이션 보고 뭐 기타 치고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진짜요? 평생을 처음 그래? 들어보네. 제가 뭐 만화 보는 거 좋아한다고 전에 많이 말했던 것 같은데 그냥 밥 먹고 하는 게 이런 것뿐이다 보니까 제 유일한 루틴이자 취미거든요. 준비할 게 없더라고. 그냥 역대급 마음이 편했고 다만 이제 너무 많은 작품들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되나 고민을 좀 했는데 맞아, 그건 좀 그렇지. 낱낱이랑 좀 비슷한 걸 원래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 그 드림웍스에서 했던 것 중에 스피릿이라는 애니메이션 있거든요. 아나요? 스피릿 왠지 이름이 딱 그 술 그 영혼 정신 그거잖아. 낱낱은 그런 게 떠오르는구나. 근데 비슷한 건 맞는데 원래는 이제 이걸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스피릿은 약간 그 말 있죠. 딸그닥 뛰어다니는 말. 그 야생 말이 인디언이랑 그 인디언들을 이제 침략하는 그런 외국 군대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야. 그래서 약간 인생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하고 행복하지도 않고 약간 머리가 아픈 주제를 조금 담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연말에 하기에는 좀 슬플 것 같은 거야. 머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진짜 내가 그냥 뇌 비우고 할 수 있는 주제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행복하게. 오늘 가져온 주제가 뭐냐? 최근에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취향을 저격하는 제가 좋아하는 게 만화랑 애니메이션 기타라고 했는데 네. 이걸 전부 다 잘 버무려 놓은 작품이 있어요. 바로 보치 더 락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치더락이요? 처음 들어봐요? 네. 혹시 제목을 듣고 어떤 내용일지 추측이 되나? 보치 더 락. 아무것도 안 떠올라? 어쨌든 약간 락이 들어가니까 언더독 서사이지 않을까. 아주 그냥 예지력이 상승해가지고 노망은 들었지만 예지력은 올라갔다. 그것이 삶의 뒤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약간 대충 몰라도 때려 맞추면 이제 세상이 이제마다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건가 봐요. 그치. 아직 쪼렙이지만 뒤에 나오는 락이 이제 그 락앤롤 할 때 락 그 밴드 음악을 하는 여고생의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기타를 좀 취미로 삼고 있기도 하고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낱낱과 제가 이제 소시적에는 공연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밴드 이야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많았는데 원래 이전부터 밴드 이야기 중에 만화 중에 유명한 게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BECK, 백 또는 K-ON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거든. 혹시 들어본 거 있나? BECK요? 백이나 K-ON. K-ON? 백은 네. 저는 이거 뭐 만화책 애니메이션 다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왜냐면 이제 밴드 만화다 보니까 실제로 노래가 나온단 말이죠. 밴드만 하면 오디션이죠. 어디죠? 어쨌든 노래가 나와가지고 이 백은 꼭 애니메이션으로 보시길 추천드리고 내용이 비슷한데 고등학생이 이제 우연히 기타를 시작하면서 프로 밴드로 데뷔하는 과정을 담은 만화예요.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엄청 유명하고 히트친 작품이고 다음으로는 K-ON 있다고 했죠.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K-ON은 뭐 밴드 만화라기보다는 그냥 밴드 향만 살짝 첨가한 일상 개그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스토리가 비슷한데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무언가 특별한 걸 해보고 싶었던 주인공 유이가 친구들이랑 밴드 동아리를 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밴드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뭐 일상 개그물이나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두 개 정도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사실 밴드 만화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어. K-ON이 비교적 최근 작품인데 이게 2010년도 마지막이거든요. 나같이 이제 좀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 더 이상 이제 밴드 만화 같은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걱정을 좀 했는데 왜냐면 실제로 밴드나 기타를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 이 만화 같은 것들 보고 입문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유명한 이야기 중에 그 아까 위에 K-ON에 등장하는 유이라는 주인공이 있다고 했잖아. 네. 이 유이가 기타를 너무 잘 치니까 사람들이 유이가 사용하는 기타를 똑같은 걸 사가지고 유이 기타 주세요 해가지고 입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실제로 네이버에서 이제 유이 기타만 쳐도 게시글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애프터스쿨 유이 아니고 이 유이인 건가요? 뭐 무슨 일본 이제 여고생 유인데 유이 기타 치시면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K1도 벌써 한 10년이 넘었다 보니까 약간 밈처럼 K1이 끝나고 밴드도 끝났다. 뭐 이런 밈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항상 난세의 영웅이 등장하는 법이죠. 오늘의 작품 보치더락이 시작됩니다. 이 보치더락이라는 작품은 실제 밴드를 시작하면서 그게 되는 이제 일상 개그물 같은 작품인데 할 말 아니 있나요? 유이기타 개 비싸대. 엄청 비싸죠. 근데 그게 만화적인 어떤 연출로 여고생이 그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밈도 있네요. 나간상가에서 16만 원 들고 유이기타 주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죠. 유이기타 실제로 한 이게 400만 원 어쩌다 줘야 되는데. 오덕품으로 전략한 건지 유유 이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밈이 있다고 했잖아. 재밌네. 그 기타 상가 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애니메이션은 보통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보니까 가면 살 수 있을 줄 알고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되게 비싼 기타여서 현재가로 치면 한 400만 원 하는 기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좋은 선순환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지. 이제 유이기타 사러 갔다가 이제 제일 싼 기타라도 하나 사들고 와서 기타를 시작한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유명한 밴드가 되신 분들도 되게 많고 어떤 인디 밴드계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다 이런 거 보고 입문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치더락 얘기 좀 다시 하자. 네. 오늘 가져온 보치더락이라는 작품은 아무래도 장르가 장르다 보니까 흥미롭네요. 오늘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보고 나나 또 입문하실 수 있기를 제가 좀 기도해 볼게요. 일상 개그를 곁들인 밴드 많은데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고 심지어는 지금 방영하고 있는 애니예요. 22년 12월 달에 아직 끝나지 않고 현지에서 방영하고 있거든요. 내가 전에 왜 웹툰 특집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는 완결난 거 아니면 안 본다 그랬거든. 근데 이거는 한 주 한 주 기다리는 게 오히려 재밌을 정도로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이 딱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완결을 날 것 같은데 안 볼 수가 없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연말에 아마 끝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야기가 또 있으니까 내년에 또 뭐 2부, 3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갈 것 같아. 벌써 좀 걱정이 되네. 내가 좀 좋아하는 거 하니까 텐션이 좀 올라가지고 말이 좀 꼬이거나 흥분을 해서 헛소리를 좀 할 것 같은데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애니메이션 얘기가 돌아갑시다. 보치더락. 제목을 먼저 좀 보면 보치라는 거는 일본어로 외톨이 이런 뜻 있죠. 하나, 혼자, 뭐 외톨이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은어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아웃사이더, 아싸 또는 찐따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락은 우리가 잘 아는 락앤롤 할 때 락인데 보치더 락하면 이제 찐따 같은 어떤 여고생이 락을 시작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의 이름은 히토리예요. 작중에 분홍색 머리카락으로 등장하거든. 뭐 전형적인 일본 애니메이션의 특징이죠. 노란색, 빨간색 머리카락 되게 형형색 색깔이잖아. 주로 저는 파란색 머리카락을 좋아했어요. 오늘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어쨌든 주인공인 히토리는 분홍색 머리카락을 가진 여고생입니다. 히토리가 일본어로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 일, 혼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과 주인공의 이름에서 나오듯이 주인공인 히토리는 항상 혼자 있는 또는 약간 찐따 같은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해요. 사람을 만나는 일 또는 말을 섞는 걸 어려워하고 기타를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다양한 친구들과 밴드를 하고 자신을 극복하고 기타리스트로 성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프리퀄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애니메이션 내용을 본격적으로 할 거니까 혹시 이런 거 재밌게 보신다고 하면 정주행하고 오신 다음에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상관없다고 하면 한번 해볼게요. 나는 정주행하고 듣고 싶다. 그냥 더러 너는 선택권이 없다. 네. 주인공인 히토리의 과거 회상으로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항상 혼자 있고 친구가 없었대. 그래서 소풍을 갔을 때도 선생님과 함께 점심을 먹는 그런 아이였다고 하거든요. 네. 작중에서는 커뮤 장애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본에서 실제로 쓰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 뭐 커뮤니케이션 장애라고 해가지고 소심한 아이들이 친구들과 못 어울리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히토리는 약간 중증 커뮤 장애여가지고 거의 막 대인기피증까지 가버립니다. 누가 말을 걸면 말을 더듬다가 말도 잘 못하고 우리가 잘 아는 뭐 히키꼬모리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중학교 입학할 때까지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던 주인공 히토리가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TV를 보고 있는데 TV에서 음악 방송 있죠. 뮤직뱅크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 한 인기 밴드가 등장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 해요. 저도 학생 때는 혼자서 책만 읽던 조용한 아이였는데 밴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밴드는 찐따라고 해도 빛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니까요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걸 보던 주인공 히토리가 눈이 번쩍 띄면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아빠한테 달려가. 작중에 아빠가 이제 기타를 취미로 하셨던 분으로 나오는데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 기타 배우고 싶어. 아빠 기타를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밴드를 하면 나 또한 저렇게 빛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긴 거야. 본격적으로 아빠의 기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근데 이걸 좀 개인적으로 태클을 걸고 싶지 않지만 작품에 등장하는 아빠 기타가 굉장히 비싼 기타예요. 아까 유이 기타 얘기했잖아. 기타 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유이 기타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히토리 아빠의 기타도 그렇고 깁슨이라고 하는 되게 비싸고 좋은 브랜드의 기타거든요. 깁슨이요? 깁슨. 기타 치는 사람 다 압니다. 유이 기타도 깁슨사의 저렴한 모델이라고 해도 한 400, 400. 여기 작중에 나오는 아빠의 기타는 진짜 좋은 기타라고 해서 68 커스텀이라고 해요. 68년도 커스텀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돈으로 치면 거의 8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고급 기타란 말이지. 이거를 아빠가 망설임 없이 빌려주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네, 단호하게 말할게요. 비싼 걸 떠나가지고 작중에 아빠 기타가 이거 하나뿐인 걸로 나오는데 아빠가 기타가 뭐 한 10대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한 대뿐인 기타인데 그게 깁슨 68 커스텀이다? 이거는 기타 치는 사람으로서 그냥 집안의 갑오예요. 갑오. 아빠가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딸한테 절대 내어줄 수 없다. 깁스저다 깁스저. 그치 깁스저지. 근데 그거 줄 수가 없어 절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 요즘은 뭐 딸 바보다 이런 말이 유행하지만 이런 기타 바보로서는 이거 절대 불가능하다. 68 커스텀. 현실이라고 하면 뭐 그냥 연가형 모델 하나 사주겠죠. 이게 말이 안 돼요. 좀 거슬리더라고 만화라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흥분했네. 어쨌든 이건 만화다 보니까 네. 주인공인 히타리가 이 깁슨 68 커스텀을 들고 하루에 6시간씩 기타를 치는 걸로 나와요. 오. 그리고 약 3년이 흐릅니다. 3년 후 히토리가 3년간의 과거를 회상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싸인 내가 기타를 잘 치면 친구들이랑 밴드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기회가 하나도 없이 중학교를 졸업해버린 거야. 어느덧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돼. 기타 실력은 늘었어. 하지만 여전히 커뮤장애를 가지고 있고 약간 이런 게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고등학교에서는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다 해가지고 집에서 약 2시간 멀리 떨어져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걸로 나와요. 물론 그동안 진전이 없던 건 아니고 자기가 연습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소소하게 팬도 생기고 작중에는 구독자가 약 3만 명이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세 번째 서랍 유튜브는 구독자가 약 20명인데 3만 명이면 엄청나죠. 실력도 많이 늘었어. 만화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긴 한데 주인공 본인은 모르는데 약간 기타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잘 치는 걸로 나오더라고. 약간 한 뭐 준프로급으로 성장합니다. 이제 실력적으로 볼 때는 밴드를 해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기타를 이제 밴드를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거지. 어떻게 하기로 하냐. 히토리가 소심하니까 직접 사람을 모으지 못하고 소심하게 어필하기로 하거든요. 등교할 때 가방에 밴드 굿즈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뭐 밴드 음악 같은 것들을 신청곡으로 낸다거나 나를 발견시켜줘. 이런 그치 거. 나를 찾아주지 봤지. 소심하니까. 하지만 아무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요즘 같은 자기 PR 시대 그거를 그 소심하게 해서는 네, 그거를 플러팅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어쩔 수 없이 기타를 직접 메고 학교에 가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 보통 긱백이라고 하거든요. 기타를 담을 수 있는 가방을 긱백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크고 무거워요. 이걸 메고 등교를 하는 거야. 아까 2시간 걸린다고 했잖아. 왕복은 4시간이거든요. 기타를 메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힘든지도 몰라. 친구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어떤 기대감을 차가지고 건물에 비친 기타를 맨 자신의 모습을 막 감상하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해. 기타를 메고 계속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거야. 주인공인 히토리가 역시 나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침울해가지고 학교 근처의 공원에 혼자 앉아있어. 침울하게. 근데 그때 마침 그 공원을 지나던 니지카라는 서브 캐릭터죠. 다른 학교 고등학생으로 나오는데 극 중에서는 노란색 머리카락으로 등장합니다. 셀러문? 뭐 그런 느낌도 있네. 머리도 딱 두 가지로 따가지고 노란색 머리 니지카가 주인공을 봅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요. 야, 너 기타 되게 멋지다. 내가 마침 오늘 저녁에 밴드 공연이 있었는데 기타리스트가 탈주했대. 이유는 안 나와. 도망갔대. 소울이잖아 소울. 그런데 어쨌든 네가 지금 기타를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기타 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한 번만 내 공연을 도와주면 안 될까라고 말을 거는 거죠. 이 장면이 너무 웃긴데 주인공은 대인기피증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막 이상하게 막 이상한 소리를 내다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또 자기가 상상했던 순간이기도 하잖아.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예정에도 없던 라이브 하우스에 가게 되는 거야. 이 라이브 하우스가 한국어로 치면 약간 뭐 클럽 같은 곳인데
저녁에 음식이랑 술을 팔면서 언더그라운드의 밴드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 거죠. 그럼 약간 제비다방 같은 곳이네. 제비다방은 뭐야? 홍대에 있는. 아, 그 비슷한 거야? 네. 라이브 하우스 같은 곳인가? 네. 그래서 언더독에 있는 이런 밴드들이 공연을 하고 팬들이 찾아오는 그런 일본의 밴드 문화 같은 거죠. 이걸 라이브 하우스라고 해요. 라이브 하우스의 주인공이 노란색 머리카락 니지카랑 함께 오게 되는데 도착하니 또 다른 서브 캐릭터인 료를 만나게 돼. 이 료는 작중에 파란색 머리카락으로 등장하는데 오. 낱낱이 약간 좋아할 것 같은 어떤 좀 냉미녀의 느낌을 딱 나와요. 뭔가 되게 애가 키도 크고 깔끔하고. 그 왜 세일러문에서도 그 머큐리. 머큐리. 근데 머큐리보다는 조금 더 약간 좀 보이시하고 되게 냉철하고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막 좋아해. 뭐 그런 약간 매력적인 캐릭터. 하하가 원하는 하하버스 그거 아닙니까? 그치. 하하 유니버스에 나올 법한 그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지. 얘는 베이스를 치는 역할로 나와요. 아, 또 베이스야. 나도 파란 베이스 머리 료, 노란색 머리 니지카는 드럼입니다. 어떻게든 베이스, 기타, 드럼이 모였으니까 밴드의 구색이 갖춰진 거지. 한번 세 명이서 호흡을 맞춰보기로 해. 보컬은 누구예요? 보컬이 아직 없습니다. 약간 인스트 밴드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합주할 곡들을 쭉 보는데 너무 자기가 볼 때 쉬운 거야. 위에서 나왔지만 주인공은 기본적으로 재능도 있고 유튜브에서 팬을 보유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실력이 좀 있으니까 악보를 딱 보자마자 이 정도는 할만하겠다고 하면서 합주를 딱 하는데 폭망이에요. 왜일까요? 혼자 막 폭주한 거지. 아, 역시 낱낱은 그 공연 짬바가 있네요. 뭐 나도 그랬고 나나도 그랬겠지만 처음에 혼자 연습하다가 다 같이 모여서 맞춰보는 거는 되게 다르단 말이죠. 주인공은 혼자서 기타 치는 건 잘하는데 사람들이랑 합주할 일이 없다 보니까 합주를 망친 거지. 그래서 약간 만화적인 연출로 막 먼지가 되어서 사라지는 나는 아메바다 막 외치면서 사라지는 게 나오는데 정신을 잃어 혼자. 그런데 뭐 어떻게 일단 하겠다고 했으니까 도망칠 수 없잖아.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왜 냉장고 같은 거 포장하는 커다란 박스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그냥 막 집중해서 치기로 해. 공연에 올라가기 직전에 자기 소개를 해야 되니까 주인공한테 물어봐. 너 뭐라고 소개하는 게 좋을까? 그 마치 그 영화 조커에서 나를 조커라고 소개해 줄래요? 이런 느낌이죠. 주인공은 남들이 자기 이름을 알아채는 게 무서워. 커뮤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명을 만들기로 하는데 이때 베이스 치는 료가 장난친다고 이런 말해. 너는 이름도 히토리. 히토리가 혼자라는 뜻이라고 했지. 그리고 하는지도 약간 좀 아웃사이더 같으니까 보치라고 하는 게 어때? 보치가 약간 아싸, 찐따 이런 걸 나타내는 말이니까 좋은 아싸리. 의미가 아닌데 놀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주인공이 갑자기 감동의 눈물을 흘려. 나한테 별명을 지어준 건 네가 처음이야.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놀리는 것조차 소중한 거지. 처음으로 보치로서 주인공이 무대에 데뷔합니다. 결과는 엄청 뭐 좋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나름 무대를 끝나고 주인공은 어쨌든 첫 공연을 완수한 거고 니지카랑 료 또한 급하게 자기의 부탁을 들어준 주인공한테 고마울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다음에는 열심히 해보자. 으쌰으쌰 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해. 시간이 좀 흘러요. 밴드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라이브 하우스에서 아무나 공연할 수는 없겠지. 너나도 생각나겠지만 공연 장소를 빌려야 된다고. 라이브 하우스에는 특이한 시스템이 있다라고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데 목표치라는 게 있대. 라이브 하우스를 그냥 빌리는 게 아니라 돈을 내야 되는데 대여료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라이브 하우스 입장권을 10장을 만들어서 이 한 장당 10,000원씩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걸로 이제 대여료를 내는 거지. 이걸 목표치라고 하는데 당연히 유명한 밴드라고 하면 너도 나도 보러 올 테니까 상관없겠지만 주인공 밴드는 이제 신생 밴드다 보니까 이걸 팔아야 되겠지.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문제가 발생해. 밴드라고 하면 나나씨 말했던 것처럼 보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컬이 없잖아. 어떻게 하겠어요? 구해야겠죠? 구해야지. 객원으로라도 구해야지. 히토리, 이치카, 료 3명이 각자만의 방법으로 보컬을 구하기로 해요. 주인공은 고민에 빠지죠. 친구도 없고 사람들한테 말도 못 거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학교에 소문이 돌아. 키타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야. 키타. 빨간색 머리카락을 가진 키타가 노래를 잘한대. 주인공은 절호의 찬스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키타한테 찾아갑니다. 근데 커뮤 장애인 주인공이 당당하게 갈 수는 없고 히키코모리 특성을 살려가지고 닌자처럼 미행을 해요. 미행을 열심히 하다가 키타가 혼자 있는 걸 보고 말을 딱 걸려고 하는데 이때 키타가 주인공을 봤나 봐. 그래서 너 나한테 뭐 할 말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주인공은 또 버벅대겠죠. 남이 나에게 말을 걸 경우가 없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친다고. 그래서 저기 지하실 같은 데 몰래 숨어가지고 학교 지하실에
혼자서 그 68 커스텀 기타 있죠. 막 쫑불딱대면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지 기타가 주인공을 따라왔어.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너 기타 잘 치는구나. 나는 노래는 좀 하는데 기타를 못 쳐가지고 고민이 있어. 너처럼 기타 잘 치는 사람이 부럽더라. 혹시 네가 나한테 기타를 좀 알려주면 안 될까? 주인공은 이거다 싶어가지고 기타를 내리고 라이브 하우스로 데리고 옵니다. 좀 헷갈리지. 사람 이름이 키타라 가지고 키타가 기타를 배우러 라하에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밴드원인 이치카랑 료한테 이 기타를 소개해 주는데 여기는 누구누구고 여긴 누구누구입니다. 서로 눈을 딱 보자마자 하는 거야. 지난번에 주인공이 있던 밴드에 기타리스트가 튀었다고 했잖아. 그러지. 알고 보니까 그게 키타였던 거예요. 도망친 기타리스트가 키타인데 무슨 일이었냐. 이 밴드는 원래 기타랑 보컬이 다 가능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키타는 밴드는 하고 싶어. 그래서 기타를 못 치는데도 할 수 있다고 지원을 한 거죠. 근데 공연이 다가오니까 다 들통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튀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 덕분인지 때문인지 주인공이 대타로 뛰면서 이 밴드가 시작된 건데 어쨌든 키타랑 얘는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이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사정을 딱 듣고 이치카랑 료도 처음에는 화를 낼 뻔하다가 이해해주고 넘어가요. 그래야지 이야기가 진행되겠지. 대신 앞으로는 기타를 열심히 배우면서 보컬까지 하기로 약속을 하고 드디어 주인공이 4인조 밴드로 완성되게 됩니다. 이후에는 중간에 좀 의미 있는 스토리가 휙휙 지나가는데 내가 왜 보치더 락을 밴드만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한 이유가 위에 나왔던 일본의 어떤 라이브 하우스 문화라든지 목표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애니메이션에 잘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중간중간에 일본에서도 요즘에 사실 CD라거나 앨범 잘 안 사겠죠. 라이브도 많이 안 가고 한단 말이지. 그래? 그래서 실제로 밴드 이야기 나오는 와중에 일본에서 그런 어떤 음반샵 같은 것들이 많이 망해가지고 다른 것들로 바뀌고 있는 이런 현실이 애니메이션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만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시간이 또 흐릅니다. 다시 한 번 더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 무대는 그냥 돈을 내고 한 것 같아. 근데 이 라이브 하우스에도 원래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낸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디션을 봐야 되는데 라이브 하우스 그 주인장한테 통과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첫 무대도 이미 망쳤고 점장이 주인공 밴드를 좋게 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안 세워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한번 오디션을 볼게요라고 합니다. 정식 오디션. 4명이서 연습을 죽어라고 하는데 나 또 이거 좀 공허할 것 같은데 우리가 공연 같은 거 준비할 때 연습을 하다가 중간에 약간 침체기 같은 게 올 수 있거든요. 네. 연습을 하는데 무언가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고 이거 연습을 계속 하는 게 맞나 싶고 특히나 주인공도 크게 슬럼프에 빠지면서 내가 과연 성장하고 있는 것일까? 오디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같은 현실에서 있을 법한 고민이 많이 나온다고. 뭐 꼭 음악적인 게 아니라고 해도 난다한테 한 번씩 이렇게 있죠. 살다가 있죠. 어떻게 극복해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번번이 등장할 테고 그래서 어떻게든 넘겨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런 명언 같은 거를 찾아봅니다. 명언집? 인터넷 굳이 책을 보지 않더라도 뭐 짧게 트위터나 뭐 이렇게 짧게 문장 같은 거를 수집을 합니다. 나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자극보다도 괜찮다고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 자극일 자극보다는 수도 위로? 있고 자극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다 그리고 왠지 그럴 것 같은 거를 평소에도 그냥 보다가 있으면 그냥 캡처를 해놔요. 그래서 사진첩을 막 뒤지다가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그래 옛날에 붓단 이렇게 했지 막 이런 식으로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가? 붓다가 뭐 알 바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인생만 다 거기서 거기지 의미를 찾는 순간 이미 거기서부터 지옥인 거야 막 이런 글들 있잖아요. 반야신과 현대에서 이런 그런 거 보다 보면 이제 좀 그 시간이 지나기를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거죠. 약간 좀 근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작중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걸까? 내가 밴드를 하는 이유는 뭘까? 밴드를 해서 인기를 끌고 싶은 마음은 뭐 변함이 없지만 그거는 나만 그런 건 아닐 거야. 성장이라는 게 뭔진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4명이서 함께 밴드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딴 오디션에서 절대 떨어질 수 없어 라고 외치면서 주인공이 한 대답은 이런 것 같아. 뭐 다 모르겠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눈앞에 있는 걸 할 뿐이다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도 되게 나름 도움이 되는 자세인 것 같고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슬럼프나 이런 불안에 빠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씩 해치우면서 살아가는 게 뭐 정답인 것 같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대사와 함께 주인공 밴드의 오리지널 곡이 연주되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갑자기 막 뽕이 차오르면서 저는 막 눈물 질질 흘렸거든요. 명장면 중에 하나고
이런 마인드로 오디션에 오르니까 연주도 더 잘 돼. 그래서 오디션에 쉽게 통과합니다. 무대에 설 자격을 얻었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 무대에 그냥 설 수 없잖아. 아까 위에 나왔던 목표치 티켓을 팔아야 되죠. 보통은 친구나 지인한테 파는데 주인공은 친구가 없어. 또 멘붕이 오겠죠. 그래서 1인당 5개씩 팔아야 되는데 주인공 가족이 아빠, 엄마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장은 아빠, 한 장은 엄마, 한 장은 개. 아빠, 엄마, 개, 아빠, 엄마, 개 혼자서 막 상상을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엄마랑 아빠한테 2개는 팔았어. 걔한테는 차마 못 팔고. 그런데 네. 엄마랑 아빠가 딸의 처지를 되게 잘 아는 케이스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막 걱정을 해. 아이고 우리 딸 친구도 없는데 티켓을 어떻게 파냐. 놀리는 건지 뭐 위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엄마 친구 데리고 갈까? 막 물어보는 거지. 주인공이 약간 좀 캐릭터가 허언증이 있어요. 막 말을 막 더듬으면서 아니 엄마 나 학교에 친구 엄청 많은데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엄마한테서. 근데 도저히 팔 수가 없겠죠. 친구가 없는데. 또 공원에 혼자 앉아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상한 술 취한 여자가 다가오는 거야. 좀비처럼 하면서 막 걸어오는 옵니다. 숙취에 쩔어서 다 죽어가는 히로이라는 또 서브 캐릭터가 등장해. 이 히로이라는 사람은 다른 밴드에서 베이스를 치는 사람인데 특징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베이스도 연주 잘하고 나름 인기 있는 인디 밴드의 베이시스트인데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 무대에 올라가면 막 락앤롤 외치면서 기타 집어 던지고 의자 집어 던지고 해가지고 제정신은 아니지만 뭐 약간 뭐 연주감이 좀 살아있는 그런 천재 베이스 연주가 나와. 어쩌다 보니 술 취한 히로이와 주인공이 공원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공이 상담을 해요. 어떻게 보면 선배 밴드다 보니까 제가 티켓을 팔아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라고 하니까 히로이가 야 그거 내가 팔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갑자기 버스킹을 해요. 얘가 베이스 치는 애라고 했잖아. 내가 사람들을 베이스를 치면서 불러 모을 테니까 네가 거기에 기타를 치면서 티켓을 팔아봐 라고 하는 거지. 당연히 히키코모리인 주인공이 멘붕에 빠지죠. 버스킹을 상상도 못 해봤는데. 근데 히로이가 신경도 안 쓰고 먼저 연주를 시작합니다. 여기가 애니메이션이니까 실제로 베이스 연주가 나오거든요. 베이스를 너무 잘 쳐. 주인공이 막 벌벌 떨면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히로이가 이렇게 말해. 야, 누가 네 적군인지 착각하지 마. 생각해보니까 앞에 서 있는 관객들은 적이 아니잖아. 어찌됐든 내 공연을 연주를 들어온 아군이라고 봐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벌벌 떨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때부터 또 주인공의 미친 연주가 또 시작됩니다. 저는 또 눈물 질질 흘리고 이렇게 주인공은 버스킹 경험도 하고 티켓도 어떻게 팔면서 한 단계 성장을 또 해. 시간이 흘러요. 진짜 무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 공연 날이 다가왔는데 또 문제가 발생해. 여기 일본이거든요, 지금. 공연 당일에 갑자기 태풍이 온 거야. 오 마이 갓. 주변에 친구, 엄마, 아빠 다 못 온다고 연락이 왔고 밴드원들이 다 침울해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직전에 주인공의 버스킹을 보고 팬이 되어가지고 찾아온 2명이 태풍을 뚫고 옵니다. 실질적인 관객이 2명이에요. 이후에도 관객들이 조금씩 모이는데 이 2명을 제외하고는 다 주인공을 보러 온 사람들은 아니야. 주인공 밴드 다음에 공연하는 유명한 밴드를 보러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주인공이 연주를 시작하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핸드폰만 보고 있다고. 싸늘하죠. 그런 관객들의 반응이 느껴지니까 연주도 점점 엇나가. 나 또 이런 적 있나요? 우리 왜 열심히 하지만 관객들의 그런 싸늘한 반응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무대 위에서 보면 더 잘 보이죠. 기억이 안 나요. 지웠나요? 진짜 없었나요? 기억에서 지웠나?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나는 무대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잘 보이는지 공연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되게 잘 보이고 막 핸드폰만 보거나 아니면 우리 연주에 관심이 없는 게 좀 느껴지면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 그런 경험이 좀 기억이 나는데 주인공 밴드도 어떻게 보면 첫 정식 공연이다 보니까 이런 싸늘한 반응에 맥을 못 쳐요. 박자도 틀리고 막 가사도 틀리고 하면서 어렵게 한 곡을 끝냅니다. 당연히 관객들의 반응이 싸늘하죠. 안 그래도 모르는 밴드가 올라와가지고 잘 못하기까지 하니까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는데 이때 또 주인공이 생각을 합니다. 연주든 경험이든 자기가 부족한 거는 맞아.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이 태풍을 뚫고 와준 단 2명의 팬이 있잖아. 그 2명의 팬들을 위한 어떤 실망시킬 수 없잖아요. 공연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각성을 해요. 이런 거 보면 주인공 캐릭터성이 딱 나오는 게
커뮤 장애가 있고 뭐 하지만 위기 때는 냉철하게 각성을 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온다고. 다른 밴드원들인 니지카, 료, 키타가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주인공인 히토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갑자기 혼자 막 연주를 합니다. 기타 솔로를 막 쳐. 이게 진짜 이 작품 통틀어서 올타임 넘버원 명장면이야. 기타 너무 잘 치고 나는 또 눈물 흘렸고 실제로 유튜브에서 왜 기타 커버 같은 거 많이 올리잖아. 최근 기타 커버 영상 목록 같은 거 보면 거의 대부분 이걸 커버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 명장면이지. 뭐 애니메이션 보기 귀찮으신 분들은 뭐 요거 커버하는 것만 한번 찾아보셔도 재밌을 것 같다. 미친 기타 솔로를 막 듣고 있다가 밴드원들도 말하지 않아도 이 주인공의 마음을 읽은 것 같아.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차리고 주인공의 기타를 따라가면서 곡을 마무리합니다. 갑자기 차갑던 라이브하우스의 공기가 변한 게 느껴져. 핸드폰만 보던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가지고 박수도 쳐주면서 주인공의 정식 데뷔가 나름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밴드원들이 뒤풀이 해야겠죠. 뒤풀이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잠깐 주인공이 바람을 쐬러 밖에 나왔는데 먼저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 니지카예요. 이 노란색 머리 드럼 치는 니지카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주인공을 처음에 밴드로 이끌어준 존재이기도 하죠. 그렇죠. 주인공이 혼자 공원에 앉아있을 때 같이 하자고 말 걸어준 것도 니지카였고 제가 중간에 다 생략했지만 주인공이 방황할 때 항상 옆에서 잡아주던 게 밴드의 실질적인 리더였던 이 니지카였다고. 작중에서는 주인공인 니지카에게 굉장히 의지하는 걸로 나오는데 니지카가 혼자서 밖에서 막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주인공이 다가가서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니지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들에게 숨겨오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뭐냐? 니지카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언니가 니지카를 키운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언니가 원래 나름 유명했던 밴드였어요. 오. 근데 니지카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밴드를 그만둔 거지. 그러니까 니지카는 숨겨왔던 꿈이 뭐냐? 언니 목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유명한 밴드가 되는 게 목표인 거야. 근데 중간에 뭐 라이브하우스 오디션도 봐야 되지, 목표치 채워야 되지, 오늘 공연처럼 팬들의 쌍능한 반응도 보고 막 멘붕이 오니까 그 꿈이 흔들리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주인공이 그 흔들리는 꿈을 지탱해준 니지카의 히어로 같은 역할을 해준 거야. 또 반대로 보면 주인공 입장에서는 히키코모리 같던 자신을 그치. 밴드로 이끌어준 존재가 니지카니까 주인공이랑 니지카가 서로한테 의존하는 꿈을 공유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니지카가 이렇게 외칩니다. 보치, 주인공을 부르는 말이죠. 보치, 네가 있으면 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러니까 보여줘. 보치의 락을, 보치 더 락을 하면서 작품이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가 애니메이션 보치 더 락. 뒤에 이야기가 더 있는데 지금 또 방영 중이고 제가 거기까지 지금 이제 준비할 때는 안 나왔어가지고 여기까지 갖고 왔는데 뭐 중간중간에 일상 개그 같은 것도 잘 나와가지고 뭐 꼭 밴드 같은 거 좋아하지 않으셔도 킬링 타임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어떻게 들었나요? 이거를 찾아보는데 자꾸 키라라게 이런 단어가 나와가지고 키라라게가 뭔가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일상계라는 말이네요. 일상계. 아 일상물 이런 느낌으로 키라라게. 보니까 재밌을 것 같네요. 그 정도 밴드가 아니어도 그냥 어떤 여고생의 일상 같은 것도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약간 지금 연재 중인 웹툰 중에 비슷한 그 밴드 얘기 나오진 않지만 그 약간 주인공이 엄청 그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있어가지고 친구 아무도 없고 막 법을 떨고 막 그런 또 웹툰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친구가 생기면서 일어나는 건데 좀 싸하게 쎄한 그런 게 있거든요. 랑데뷔라는 웹툰인데 그것도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거랑 좀 분위기가 조금 다르구나. 재밌게 들었나요? 재밌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막 겪었던 거 비슷한 일도 나오고 공감이 되는 면도 있어가지고 더 좀 재밌게 봤었는데 그리고 취미인 기타리스트로서 관점으로 보면 작중에 기타라든지 악기, 베이스 같은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해요. 픽업 셀렉트라거나 악기의 어떤 모양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반영이 돼 있어가지고 실제 반영을 잘한 것 같다. 그래서 간만에 재밌게 봤고 완결이 아니면 절대 보지 않는 나를 유혹한 아주 그런 획기적인 애니메이션이라 가지고 오늘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뭐 연말에 마음 편하게 마무리해서 기분 좋군요. 어쨌든 뭐 오늘은 여기까지고 이로써 애니메이션 2부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나 또 오늘 이 추운데 나오느라 고생했고 네. 참고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저희 방송 2022년 세 번째 서랍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한 번 더 낱낱의 에피소드로 돌아오면서 실질적으로는
23년 딱 첫 주에 안나사 에피소드가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건강 뭐 조심하시고 연말도 잘 보내시고 추위 잘 버티시고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